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안녕하세요. 레슈파 하리입니다. 바로 지난주 4주차 무지개 트럭에서 들었던 목소리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주차 방송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 하레가 특집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들, 저 이번 주에도 반겨주실 거죠?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는 매달 1, 2, 3, 4주차 방송을 테마별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5주차 방송은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5주차 방송은 3월에 태님, 그리고 5월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8월 특집 방송은 바로바로 제 차례랍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제가 언젠가 꼭 모셔보고 싶다고 벼르고 있던 그런 게스트 조합으로 모아봤는데요. 아마 언니들도 궁금해 하셨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이 듣지 못했던 목소리도 잔뜩 들으실 수 있기도 하니까요. 기대하고 방송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8월 5주차 특집 방송 저 하레와 함께 시작합니다.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엘량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7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8월 5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익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집사가 된 청취자예요. 어쩌다가 길냥이에게 간택당해서 집사가 됐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게 처음이라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어요. 아기 고양이는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이전에 동물을 키워본 적도 없어서 쉽지는 않지만 이 아이를 키우게 된 이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키워보려고요. 오늘도 고양이 발톱에 상처가 났는데 좀 아프긴 해도 어쩜 이렇게 상처도 귀여울까요? 라고 하시면서 에이프릴의 귀여워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간택당하신 것을. 사실 고양이가 경계심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기는 해서 특히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택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리는 소문에 비해서는 쉽지 않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간택 당한 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끝까지 잘 키워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혀주신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고양이를 키우긴 하는데요. 아기 고양이 시절도 있었어서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저랑 있을 때. 네. 그래서 아기 고양이 때는 체력이 정말로 좋더라고요. 네. 약간 뭐랄까요. 원래 고양이가 밤에 주로 더 깨고 이런 야행성인 성향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아기 고양이일 때는 진짜로 수시로 자고 수시로 깨고 수시로 먹고, 특히나 그런 얼마나 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어리다면은 중간중간에 그 밥도 저희가 먹여줘야 되고 신경 써서 먹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되게 고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실제로 저도 그때 그걸 알았어요. 아, 육아가 이래서 힘든 거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기도 하고, 그때 살짝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서로만 살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잠깐. 그 몇 개월 정도.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발톱에 난 상처도 귀여워 보이는 정도라면 이 익명님의 이 고양이를 향한 사랑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서 또는 이제 익명님과 뭐 함께 사시는 분이 또 어떻게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와 함께 어쨌든 익명님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실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고양이를 키우는 게 강아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편견이기는 할 수 있지만 많은 레즈비언 분들이 고양이를 키우시는 편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제 주변 레즈비언들 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레즈비언들, 그리고 뭐 레즈비언을 비롯한 다른 퀴어들이 꽤 있어요. 물론 강아지 키우거나 이제 다른 동물을 키우거나 아예 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도 당연히 많지만 특히나 제 주변에는 좀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즈비언 집사가 더 많은 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익명님의 뭐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퀴어 집사가 되신 것을 정말 환영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 집사 생활을 행복하게 영원일 수는 없지만 오래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해주신 곡을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그 인별그램에서 되게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귀여운 그런 영상들에 많이 깔리는 되게 유명한 배경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은 다들 이 노래 하면서 왠지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만 같은 그런 영상을 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냥 가사를 듣고만 있어도 아마 집에 반려동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익명님, 그 상처 난 부분은 아무리 자그만한 상처거나 해도 특히 아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발톱이 작아서 더 날카로운 편이에요. 살짝 끝을 다듬어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어린지는 몰라도 많이 아기면 뭐 발톱을 제대로 다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꼭 귀엽다고 하더라도 소독은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톱에 상처 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좀 덧붙여보자면, 저도 이제 주변에 고양이 키우는 집사 친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당연히 키우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그 흉터가 있거든요. 발톱에 긁힌 흉터가. 근데 이게 좀 발톱에 흉터가 많은 걸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사라고 했나? 이게 그런 전쟁의 흔적처럼 전사가 전쟁 나가서 이런 칼빵이라고 하죠. 그런 흉터를 많이 남겨오면은 그런 영광의 흉터처럼 있는 것처럼 전사의 팔이다, 전사의 손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던데, 전사의 손이 아마 되시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어릴 때 발톱을 좀 많이 세우면은
그 사람 몸 살갗 위에서 발톱을 많이 세우면은 아프다는 표현을 좀 강하게 피력을 많이 해주면 나중에 커서 그래도 집사에게 발톱을 조금은 덜 내미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공부 많이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런저런 뭐 온라인이나 여기저기서 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좋은 얘기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도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고양이와의 행복한 인생을 동반자로서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익명님이 신청해주신 에이프릴의 귀여워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8월 5주차에서 전해드리는 첫 번째 소식은 인천 퀴어문화축제 소식입니다. 8월 3주차와 4주차에 걸쳐 인천 퀴어문화축제 개최 및 후원 굿즈와 부스 신청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 중인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개최 장소로 신청한 부평역 광장 사용 신청이 반려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 부평구 문화재단 측을 통해 9월 9일에 광장 사용 예정이 없음을 확인받은 후 8월 9일에 부평구청에 사용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부평구청으로부터 이미 부평구 기독교연합회가 사용 승인을 받아 조직위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부평구 역정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광장 사용 신청은 신청하고자 하는 일자의 6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9월 9일의 행사 신청은 7월 11일부터 가능하지만 부평구 기독교연합회가 해당 일자에 개최할 예정인 성시화 운동 캠페인은 7월 6일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부평구에서는 이 신청에 대한 승인을 7월 10일에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조직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구 기독교연합회의 신고서 접수일과 승인일 그리고 승인 절차가 규칙에 맞지 않는 것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퀴어들의 행사를 기독교 행사로 막는 것이 요즘 유행인가 싶을 정도로 익숙한 모습인데요. 속내가 뻔히 보인다는 것을 부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인천 퀴어문화축제가 무사히 개최되기를 레주파에서도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은 퀴어들을 위한 9월의 행사 소식입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에서는 다음 달 초 성소수자 자살 예방 지킴이 양성교육 무지개 돌봄을 개최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성소수자 대상 자살 예방 지킴이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타인의 자살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을 뜻하는 자살 예방 지킴이가 될 수 있는 이번 교육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친구사이 사정전에서 다음 달인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언니들은 친구사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교육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링크 등의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에서는 동성결혼 또는 생활동반자법에 관심이 많은 언니들에게 유용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언니네트워크에서는 9월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책방골에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에 관한 이야기 모임인 넌 할 거야를 개최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여성 퀴어 커플의 해외 혼인신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신 정혜란님과 함께 동성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안과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설명을 나기 활동가를 통해 들어본 뒤 우리가 바라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니 네트워크 회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언니들은 언니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행사 내용과 신청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개최되는 또 다른 행사 중에 퀴어들을 위한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퀴어 예술인 모임 블랭크레이블에서는 9월 9일 서울시 마포구 홍대 근처에서 2023 퀴어 밴드 라이브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퀴어와 엘라이로 구성된 밴드만을 모아서 열리는 퀴어 밴드 축제라고 하는데요. 공연은 9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홍대 얼라이브홀에서 열립니다. 공연 티켓 예매와 라인업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언니들은 블랭크레이블의 SNS 또는 홍대 종로 이태원의 이쪽 업소에서 포스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우리 퀴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었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방금 전해드린 4개의 행사들은 모두 9월 9일에 열립니다. 언니들이 퀴어 프라이드 가득하게 9월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2023년 8월 5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달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8월 5주차 특별방송 호스트 하레입니다. 아직은 햇살이 쨍쨍하고 매미 소리도 귀에 가득 차는 요즘이지만 은근히 공기가 서늘해진 것을 느낀 언니들 계실까요? 저는 요즘 그늘에서 선선한 바람을 느끼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시작했답니다. 언니들도 부디 저와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눠봐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DJ 겸 작가 겸 엔지니어 하레의 8월 5주차 특별방송 엔지니어 모행입니다. 언니들에게 레주파의 소중한 엔지니어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2004년) 시작한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이 20살이 됩니다.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사람들의 구체적 삶과 현장에 응답하며 법으로 변화를 일구고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공감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LGBT를 포함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을 목표로 법원에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인권위 앞에도 또 집회 현장으로도 달려갔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주저없이 달려갈 사람들이 있는 공감에 후원해주세요. 엔지니어? 그게 뭐야? 막 컴퓨터 잘하고 그런 사람인가? 어려울 것 같아. 엔지니어? 공대생인가 봐. 근데 그래서 그게 정확히 뭐 하는 거래? 레주파 엔지니어의 모든 것. 엔지니어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언니들. 다 같이 외쳐봐요. 엔지니어 모행. 네, 안녕하세요. 저는 8월 5주차 호스트 하래라고 합니다. 저희 이 코너 오프닝 듣고 저번 주에 있었던 4주차의 무행무행이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표절까지는 아니고 오마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행무행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엔지니어 모행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마 오프닝 때 들으셨던 것처럼 어떤 다른 분들의 목소리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누구신지 제가 곧 소개를 해드릴 테고요. 일단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번에 엔지니어 모행을 기획한 이유를 아주 짧게나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같이 말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그냥 말없이 그냥 정말로 엔지니어석에 앉아서 엔지니어만 보시고 이제 방송 편집까지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소리를 별로 내고 싶지 않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아직은 어색하다라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엔지니어석에 앉아서 저희 이 DJ들의 목소리를 봤던 엔지니어들의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와닿아 받아보려고 엔지니어 특집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엔지니어만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엔지니어를 겸하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한데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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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기운들이 다 없어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엔지니어이기 때문인 분부터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4주차 무지개 트럭의 엔지니어 숑숑입니다. 네, 숑숑님 반갑습니다. 숑숑님은 아마 저희가 저번 주에도 이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처음에는 숑숑님이 뭐 목소리를 그렇게까지 내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초반부터 다짜고짜 연기도 시키고 해서 아마 목소리를 좀 꽤 들으셨던 목소리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고 얘기 나누는 거는 아마 숑숑님 신입방송 이후로 처음일 테니까 언니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끝에 앉아있는 또 익숙한 목소리가 있죠?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루나입니다. 네, 루나님 안녕하세요. 루나님은 뭐 목소리 저랑 이제 같이 나오는 목소리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루나님 하시는 방송도 루나님이 엔지니어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같이 모셔봤고요. 그리고 이 대망의 한 분이 더 계시죠. 이분은 정말로 제가 모시려고 혈안을 하면서 모셨는데 드디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 네. 네, 한결님 나와주셨습니다. 한결님이 올해 활동은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하지만 바쁜 일정으로 정규 주차를 마치는 못하시고 이렇게 5주차 게스트로 나와주시면서 중간에 이제 필요하실 때 이제 엔지니어 지원해주시는 역할로 올해는 이렇게 계신데요. 한결님도 되게 오래 되셨어요. 그죠? 네, 네. 오래됐더라고요. 네, 한결님 얼마나 되셨나요? 활동한 지? 제가 2013년도에 시작했어요. 아, 11년 차네요? 정말 막 만 10년? 네, 그리고 됐어요. 11년 차고 네,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정말로 오래되신 원로 엔지니어 분이시고 현재 활동하는 엔지니어 분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오래된 엔지니어 분이셔서 저희 뭐 신입분들 오셔서 엔지니어 교육할 때는 한결님께서 되게 열심히 그동안 꾸준히 교육을 진행을 해주셨던 이 역사가 있는데 한결님부터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결님의 닉네임의 뜻이 궁금한데 아마 이거 10년 만에 거의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맞아요. 네, 신입방송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게스트 석에 앉아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되게 떨고 계시거든요, 한결님이. 네, 지금 너무 떨려서 저 사실 대본도 막 써왔어요. 밀리 질문지 받은 거에 아, 진짜요?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왜냐면 제가 마이크 앞에 서면 말을 못해요. 바들바들 떨어서. 네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해야지라는 걸 좀 예행 연습을 하고 네. 왔고요. 그럼 그 예행 연습한 걸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아니, 없어요. 없고 그냥 내용을 네. 적어왔고요. 우선은 아까 질문하신 네, 경력 얘기하셨고 닉네임 뜻. 네, 맞아요. 저는 약간 뭔가 꾸준히 하는 것? 한결같이 할 네, 때. 그런 것에 대한 거에 약간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한 가지를 정말 꾸준히 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중간에 마음도 변할 수 있고 맞아요.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꼭 이어온다는 거 네네. 그런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좀 네. 그렇게 활동해보고 싶어서 2013년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그러고 있어요. 진짜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노래나 뭐 이런 것도 이름대로 간다, 제목대로 간다 하는 것처럼 한결이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시면서 11년간 한결같이 레주파 엔지니어로 활동해주고 계시는데요. 진짜 한결님 한결같이 계속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루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루나는 닉네임 뜻이 뭘까요? 저는요, 일단 제가 분위기가 달과 같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루나틱에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달을 사람이 뜻하는 하나에 누나. 좀 돌면 약간 루나틱해져가지고 달은 달인데 네, 루나틱까지. 달과 이제 약간 루나틱을 합쳐서 이제 루나로 된 거라서 루나틱을 한글로 번역한다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네. 네, 약간 네. 이상한 뭐 이런 느낌으로 대충 저희가 네. 얘기를 합시다. 그런 사람이라서 약간 그런 성격이 갖고 있기도 하고 네. 분위기 자체가 해보다는 달에 가까운 사람이고 네. 제가 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루나로 했습니다. 네. 밤을 좋아하는 달을 닮은 루나틱 루나님. Yes. 네.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레주파 하신 지? 이게 저도 2014년에 들어왔으니까 만으로는 9년 차고 이제 10년 차 이제 하고 있죠. 네. 근데 그쵸? 중간에 1년 쉬셨죠? 근데 1년은 네. 활동하지 않았지만 네. 제가 그 1년 동안에는 회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방송을 안 하고 방송은 안 했지만 그때도 이제 활동은 그쵸, 같이 그쵸. 레주파에서 하셨으니까 네, 10년 차 루나님 그리고 11년 차 한결님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요즘 단짝같이 붙어 다니는 분이 계시죠. 숑숑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숑숑님 경력부터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시작해서 네. 1년 차고요. 네네네. 네. 근데 1년 차인데 하나도 안 1년 차 같은 1년 차긴 하죠. 약간 중고 신입 같은 느낌으로. 네네. 그냥 이런 음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시는 분이라 가지고 저도 되게 같이 방송하면서 마음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되게 뭔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알아서 이만큼 잘 해주시겠지 같은. 그리고 진짜 기똥차게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다 편집 잘하시고 하지만 일단 숑숑님의 이 편집 능력을 보면서 저도 요즘 저렇게도 편집을 해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숑숑님은 왜 숑숑님일까요? 닉네임의 뜻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네. 뭔가 의미를 깊게 가진 건 아니고 네. 예전에 다른 활동들을 했을 때는 네. 닉네임을 장군이라고 했었는데 아, 네. 이 퀴어계에서 장군이라는 활동명이 네. 35명이 있대요. 그래서 35명이 있어서 네. 그래서 안 쓰기로 하고 네. 제 이름을 좀 따서 숑숑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진짜 장군이라는 이름은 정말 퀴어한 닉네임으로 찰떡인 것 같기는 하지만 숑숑이라는 닉네임은 활동가 중에서는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해서 아직 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유일무이한 숑숑님이 아닐까 싶긴 다행이네요. 하고요. 혹시라도 숑숑이라는 이름을 활동명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히 저희 이렇게 소개를 마쳤고요. 이렇게 저희는 엔지니어 숑숑, 엔지니어 루나, 엔지니어 한결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진행을 해볼 테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저는 오늘은 DJ 하레이기도 하지만 엔지니어 하레이기도 해서 저의 경험도 같이 한번 좀 필요할 때는 풀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제가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엔지니어로서 편집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은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게스트의 입장으로 엔지니어 얘기를 해본 적은 거의 신입 때 거의 제대로 시작하기 전 말고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부터는 아마 다들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따로 다들.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숑숑님도 없으실 거고. 좀 굳이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굳이 불렀죠. 네, 한결님은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셨고, 말 시키지 말라고. 한결님은 같이 방송하면은 한결님 목소리 나온 거는 저희의 어마어마한 노력에 의해서 한결님을 조르고 졸라서 한결님의 목소리를 집어넣고 한결님한테 막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뭐라고 했더라? 정말로 마음에 안 들면은 편집하시면 되잖아요 하면서 한결님이 마지막에 손을 대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결님의 목소리를 녹음하려는 노력을 많이 이렇게 취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지만 오늘은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원로 엔지니어 분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요? 네. 이렇게라도 한결님 목소리 많이 들으려고. 엔지니어는 네. 녹음할 때 현장에서 이제 목소리 예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음향을 하고요. 그래서 네. 그 녹음한 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더 빛나게 내보낼 수 있게 이제 편집을 해서 송출 시간을 맞춰가지고 네. 내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엔지니어가 할 일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녹음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녹음을 가지고 저희가 뭐 현장에서도 편집을 할 수는 있지만 주로 저희는 후편집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집이나 이렇게 가서 돌아가서 녹음본을 가지고 이런저런 편집을 해서 1시간 57분짜리 방송을 만들어내는 엔지니어 분들이신데요. 정말 진짜 다들 금손이십니다. 진짜 1시간 57분짜리를 녹음 받는 것도 받는 건데 그거를 다 편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다들 매달 해주시고 계시니까 엔지니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멋있는 분들이시구나 하고 저는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면 엔지니어 하면 뭐가 좋은지를 한번 쭈루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숑숑님이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엔지니어 했더니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묻고 싶어요. 엔지니어 하면 뭐가 좋아요? 저는 왜요? 엔지니어만 할 줄 알았는데 네. 뭔가 다른 걸 다 하게 되니까 엔지니어의 죄송합니다. 장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엔지니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어요? 딱 내가 할 일만 딱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여의치 않을 때는 현장 녹음을 다른 사람이 받아주고 네네. 내가 그럴 수 일이 있죠. 바쁠 때는 집에서 이제 편집만 하면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임무를 맡게 되고 말을 엄청 많이 하게 되고 그쵸. 죄송합니다. 지금 이 죄송합니다는 4주차 작심탈반 작가로서의 작가님의 누나가, 네. 네. 네, 항상 대본이 나오면 작심탈반에 하래 누구 역할 땡땡 하래 누구 역할 땡땡 숑숑이라고 아예 적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지니어니까 네. 말 안 하려 했다가 이제 작가로서 살짝 얘기를 하면 네. 4주차 대본을 쓸 때 가능한 숑숑님의
목소리 안 놀려 노력을 많이 해요. 거짓말. 진짜 저 진짜 진심으로 썼다가 지운 적도 진짜 많아요. 그걸 다 하래님한테 다 맡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하래님이 2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숑숑님의 대사였어요. 근데 그걸 다 빼거든요,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숑숑님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어쨌든 숑숑님이 기대한 바는 그랬지만 어떤 게 좋은지는 한번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올해 또 한번 경험해 보시다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그러면 엔지니어 말고 다른 거를 더 많이 해보시면 엔지니어의 좋은 점을 아실 수도 있어요. 작가는 아직 네? 안 해보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꽤 네. 벅찬 편이라서. 아, 네. 일단은 그렇다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루나님은 엔지니어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엔지니어의 장점은 네. 방송을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크쇼를 했을 때에도 네. 약간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얘기를 할 때. 맞아요. 편집을 통해서. 네.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ABC의 구간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걸 이제 BAC로 바꾼다거나 CAB로 바꾼다거나 그거 있죠. 뭐 편 방송사에서 아니에요? 그쵸. 악마의 편집 맞아요. 같은 거 있는 것처럼. 아니요. 악마의 편집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냥 제 입맛대로 할 뿐입니다. 아, 그 입맛이라는 주체가 악마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 그리고 같은데. 그게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는 이제 말을 하지 않는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말을 네. 많이 많이 하는데 제가 말을 하고 아차 싶은 거를 제가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건 아마 한결 언니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한결 언니께서 저랑 같이 예전에 네. 2014년 때 방송했었을 때 네. 한결 언니가 저 엔지니어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이제 뭣도 모르는 신입이라서 네. 이제 언니한테 계속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목소리 내달라 막 이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언니가 자기 목소리 싹 다 잘라버리고 진짜 저도 네. 그거 아는데 저도 같이 해봐서 아는데 진짜 그 틈틈이 다 잘라버려요. 네, 틈틈이 그러니까 얘기했던 거를. 약간 청취자 언니들은 모르시는 네. 언니의 이야기를 저는 녹음실에서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한결님은 분명히 저희랑 같이 대화하면서 녹음을 했는데요. 근데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통편집이 통편집. 네, 근데 통편집이 아니라 그 대화에 그렇다고 저희가 다 잘리지도 않았어요. 저희 얘기는 또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맥락, 연예인이 막 사고 치면 응, 그 응. 사람만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것처럼. 그런데 사고 친 게 나다.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래서 모르고 들으면은 원래부터 얘기 안 했던 사람처럼 맞아요. 혼자 떠든 사람처럼 오늘은 얘기 안 되는데 되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편집합니다.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비슷한 의견이 또 있었는데요. 오늘 이 현장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그 2주차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너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몇 가지의 답변을 좀 보내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장점이 한울림 아니에요? 아니요, 한울림도 하시는데 하나님도 편집도 한 번씩 필요할 때 하시고 5주차는 하나님이 이제 편집을 하셨죠. 엔지니어도 그렇군요. 하셨고. 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엔지니어 경험은 제일 적을 수는 있긴 해도 그 경험을 살려서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루나님이랑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내 마음대로 다듬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니까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런 맥락에서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노래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장점으로 주셨는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하고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 내 맘대로 다듬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 좀 다듬는 거 귀찮아해가지고 편집보다는 현장에서 웬만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현장에서 녹음할 때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녹음이 제대로 받아졌는지를 귀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여기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 제가 잘 안 믿고 눈으로 모니터링하는 걸 믿는 편이라서 네, 이 파형을 보면서 녹음을 하면 뭔가 좀 더 안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뭐 엔지니어분들이 계신다면 엔지니어분들 그냥 믿고 가버리는데 제가 할 때는 만약에 이게 파형이 없었다면 뭔가 불안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것도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엔지니어 장점 참 많죠. 정말 많네요. 네. 청청님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엔지니어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뭐 청청님이 그러면은 장점은 모르겠다고 생각, 단점은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의 단점은 엔지니어만 시키지 않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치면은 DJ는 DJ만 하지 않죠. 작가도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그건 있어요. DJ로 들어오시면은 사실 다 해야 되고요. 작가도 글은 기본으로 써야 되고 작가 역할, DJ 역할 당연히 하고 엔지니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같이 하시는 엔지니어 분께서 뭔가 출타를 하셨거나 하시면은 그냥 어딘가 그 현장에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 아니면 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엔지니어 지원도 같이 하는 편은 많아서 저희가 교육할 때는 사실 모든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다 하고는 하거든요. 하지만 네. 저도 생각났어요. 엔지니어의 단점. 엔지니어의 단점 중에 가장 큰 거는 네. 가장 끝점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끝에 마지막에 끝나기 때문에 작가는 방송 전까지 일을 하고 네, 맞아요. 방송 이후에 방송 송출 전까지 엔지니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있어요. DJ는 방송하는 동안에 제일 열일을 하고 물론 뭐 근데 엔지니어는 거기서 말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라고 해도 끝까지 편집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끝에 편집이 끝날 때까지 엔지니어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작가는 방송 시작 전까지니까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죠. 하지만 말씀드렸죠. DJ는 작가도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전부터 방송이 나가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저의 질문에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진짜 그만큼 엔지니어 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기는 했어요, 사실은. 너무 정말 목소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가는데 고생은 좀 제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긴 해서 그래서 저희는 엔지니어 분들과 작가님들을 우대한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엔지니어의 단점 한결님이 또 생각을 해보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약간 다크서클이 점점 내려오는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힘들다네요. 밤새도록 해야 돼.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참 초반에는 그게 네. 어려웠어요. 저는 되게 좀 당시에는 한결같지 못했나요? 예. 1시간 이상 앉아있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처음에는 50분 하고 한 10분 나갔다 오고 50분 하고 10분 나갔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한 2-3시간도 앉아있어요. 엔지니어를 하면 이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내심을 기를 수 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루나님이 생각하는 단점은 뭔가요? 저는 단점이자 장점인데 네. 엔지니어는 딱 4일만 일하면 돼요. 네. 4일만 딱 일하면 되는데 그게 단점이나 장점이죠. 네. 그래서 그 짧고 굵게 일할 수 있다는 점. 왜냐면 저는 DJ와 작가와 엔지니어 다 해봤기 때문에 솔직히 제일 괴로운 거는 작가예요. 작가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뭔가를 재촉하지 않는데 나 혼자 재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촉도 당하긴 하죠. 맞아요. 저희가 재촉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대본 언제 주시나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힘듦을 한 달 동안 겪거든요. 맞아요. 끝나고 나서도 겪어요. 맞아요. 끝나면 다음 방송이 기다리고 있기 네. 때문에 저 그래서 지금 요새 너무 힘든 게 저 4주차 끝나고 5주차 오고 그다음 또 1주차란 말이에요. 이번에 7월, 8월 8월에서 9월 넘어갈 때가 지금 약간 힘들어요. 저 지금 이 직전까지 대본 마무리하고 왔는데 대본 다 쓰고 와가지고 사실 이거는 엔지니어 특집 예는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긴 했어가지고 좀 미리부터 질문을 준비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틈틈이 질문 써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막 보내고 막 하는데 진짜 사실 저는 작가가 제일 힘들다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약간 갈리는 느낌은 또 있어요. 좀 다르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작가는 간헐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는 4일 동안 아파요. 그냥 집중적으로 힘들다. 4일 동안 아프고 본인이 그러니까 형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후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방송의 모든 이제 마지막 마지막에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저희가 1시간 57분 00초를 맞추거든요. 저는 맞추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하다 보면 이건 재밌는데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내가 왜 얘기를 했지?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의외로 편집이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 사람의 이 말을 살려야 되는 걸까? 이거를 죽여도 되는 걸까? 근데 맞아요. 이걸 죽였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말이 잘 이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지? 그 음파 맞추고 이런 미묘한 것 때문에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고 그렇죠. 작가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 그 엔지니어들은 있는 걸로 더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시는 맞아요. 분들인 거라서 저도 엔지니어 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 가만히 앉아서 계속해서 얘를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거. 근데 네, 작가가 더 힘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이 생각하는 단점은 퍼펙트한 방송을 위한 하나님의 야망은 큰데 현실은 쪼꼬맹이라서 따라가지 못해서. 그쵸. 네, 그리고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게 참고로 하나님은 컴맹이라고 하십니다. 와, 컴맹인데 하셨네. 잘하셨네. 역시 하나님. 네, 역시 하나님 괜히 닉네임이 하나님이 아닌. 어쨌든 네, 하나님의 답변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엔지니어 자랑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호구조사를 하나 더 하고 진행할 얘기가 있는데 총총님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올해 4주차 무지개 트럭 엔지니어 해주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루나는 그러면 지금은 뭘 하고 있고 어떤 것에 엔지니어 했던 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어떤 방송에 엔지니어를 했는지 그리고 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 저의 엔지니어 역할은요. 네. 3주차에 네. 너만 모르는 이야기에서 네, 엔지니어 겸 작가 겸 디제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3주차 엔지니어 하고 계시고 네. 그전에는 어떤 방송 엔지니어를 주로 하셨나요? 예전에는 1주차랑 3주차 같이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 근데 제가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1주차는 중간에 빠졌고 네. 그래서 하루님이 독박을 이제 하고 계시고 독박 네. 육아를 이제 하고 계시고 네. 그 전에도 그런 특별 주차 엔지니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었던 엔지니어는 다 제 목소리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웬만하면 그냥 특별 주차에 루나의 목소리 나왔다. 이런 루나가 근데 편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결님은 정말로 많은 엔지니어 경력이 있으실 텐데 답변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좀 리스트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리스트까지는 없어요? 그러면은 제일 첫 방송이 뭐였어요? 제일 첫 방송이 네. 그 2013년 2주차에 네. 사자류량이랑 했던 네. 이름이 지금은 언니 제가 갈게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약간 네네네. 지방 가고 지방 돌아다니면서 네. 녹음하고 막 이런 거여서 네, 제목은 무슨 L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히 안 그게 나. 코너 이름이었을 거예요. 네, 막 그런 거 해서 주차 이름도 약간 그런 형식의 이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서 지방 한번 가서 녹음하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드라마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해서 거의 매년 했었죠. 네. 작년부터 이제 정규 방송을 쉰 거죠. 재작년부터였나요? 2번 쉬었어요. 네. 2번 쉬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8월 요맘때쯤에 네. 제가 한번 들어가서 엔지니어를 후반부를 네네네. 하반기에는 네, 도와드렸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전년도에 한 번 쉬고 네. 그리고 한 번 더 쉬었는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네. 근데 중간에 한 번, 맞아요. 한 번 잠깐 쉬었는데 그래도 계속 계시면서 중간에 뭐 펑크 나는 것들은 네, 이제 맞아요. 한결님이 맞아요. 계속 받아서 정규 해주셨어요. 주차를 못 맡았지 다른 거는 중간중간에 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5주차 편집을 맡아주신다거나 네, 이런 그런 식으로 거.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잘 쉬고 계신가요? 네, 잘 쉬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주 네. 행복하게. 한결님 편집 실력 녹슬기 전에 한번 꼭 이제 또 편집을 부탁드릴 일이
안 오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있다면은 꼭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좋아요. 네, 일단 한결님도 되게 오래 하시기도 했고, 다들 이제 숑숑님은 이제 가장 최근까지도 바로 이 저번 주 방송까지도 이렇게 편집을 딱 해주셨었는데, 그렇죠. 자, 그런 편집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편집 잘했다. 자랑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지금 칭찬 듣고 있는 거는 사실 작심탈반 드라마 쪽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잘한 것 같은 거는 이번에 무행무행 하면서 네. 그 무지개행동 연대체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제 한 단체씩 오실 때 네. 광고 멘트를 이제 준비해서 네네. 오시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배경음악 입혀서 그 광고 만드는 그 광고가 네.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 4주차 이제 마지막 코너인 무행모행이라는 토크쇼에 오시는 게스트분들이 무지개 행동에 속해 있는 단체들 활동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오시면은 토크 말고도 꼭 저희가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광고 멘트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특히 4주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할 텐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단체 광고들이 나올 텐데 그게 전부 숑숑님이 편집을 한 거거든요. 현장에서 녹음만 받아서 BGM도 숑숑님이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따로 찾으시거나 만드시거나 해서 편집을 해서 아예 그렇게 예쁜 광고로 만들어 주시곤 하는데 시간 채우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편집할 때 중간중간 시간이 애매하게 빌 때 그런 광고를 좀 끼워 넣기도 한다는 팁을 저희에게 공유도 해주시곤 한답니다. 근데 진짜 광고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만드시는 것 같고 뭐 광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조만간 공지 한번 드릴 테니까 저희 SNS를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결님의 자랑은요? 저는 그때 한번 장편 드라마를 10편 정도를 편집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많이 늘었어요. 편집하는 것도 많이 늘고 네. 그런 효과음도 많이 모으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옛날인데 류량이라는 네. DJ분이 써주신 드라마인데 그순대. 맞아요. 네. 그거였어요. 그게 네, 장편 저도 드라마인데 저도 거기서 연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 장편 호흡이 진짜 길었었는데 너무 진짜 대하 사극 수준의 그순대라는 그 옛날 우리 토속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네, 그런 줄임말이 아니에요? 네. 그순대라는 귀신 이름이 있어요. 귀신이 그순대예요. 그래서 그순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대하 드라마로 10편짜리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흡을 저희가 매달 와가지고 계속 맞추는데 진짜 저도 그때 늘었어요. 여러모로 늘었어요. 저희가 그냥 장편을 하면서. 근데 진짜 대하 드라마가. 네. 그거랑 하나 더 있는데 그 루나님이랑 했었는데 루나님이랑 사자님이랑 했었던 그 무슨 게임하는 그런 편집이 있었어요. 네. 그런 약간 요즘에 뭐뭐뭐 하시겠습니까? 얘 누르면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나는? 지금 생각이 날랑말랑 그 이름 약간 알고리즘처럼 뭐 누르면 약간 이런 그다음 느낌 넘어가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스토리 있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 프린세스 메이커 맞아요. 같은.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 공대생이 뭐 살아남기 이런 레즈비언으로 살아남기 게임 이런 식으로 해서 엘라노 연애조극단? 막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거기에 제가 출연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거 하는데도 좀 왜냐면 드라마 같은 거랑 좀 다르게 이게 게임 느낌도 살려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거 하면서 조금 색다르고 예능 느낌으로 만들었군요. 많이 맞아요. 난 것 같아서 그거 2개가 가장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었죠. 저희가 코너들을. 그러면은 루나는 나는 이건 정말 잘한 것 같다. 편집 잘한 것 같다. 1주차 드라마 중에 언제 1주차요? 이번 연도 1주차요. 네네네. 이번 연도 1주차 중에 저희 뭐죠? 드라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 좋아하면 울리는 삐삐삐요. 안 좋아하면 울리는 삐삐삐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그 소라라는 인물하고 네. 이다라는 인물이 네. 그 자갈길을 걸어가는 씬이 있어요. 초반에 네. 네, 그 자갈 소리를 제가 정말 공들여서 했거든요. 공들여서 하면서 뒤에 살짝 들으면 새소리가 나요. 그 미묘한 그 느낌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 소라와 이다의 그 미묘한 감정을. 네. 그래서 약간 얘기를 할 때 좀 자박자박 걸으면서 뭔가 기분이 좀 좋아질 때는 새소리가 살짝 나고 아닐 때는 약간 조용해지고 이런 느낌의 그런 미묘한 긴장감 제가 준 게 있어가지고 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그 당시에 홀수 주차 편집하셨었잖아요. 네, 홀수 맞아요. 달에. 홀수달. 아마 3월, 5월 둘 중에 하나 있을 거거든요. 거기 한번 언니들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자랑을 해주시는 와중에 하나님도 이 자랑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은 5월 5주차 특별방송 맡으셨다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신 대로 제가 읽을게요. 5월 5주차 하나님의 만능 방송 1인 다역 제발 들어주세요. 노래랑 같이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5월 5주차 다시 듣기 들으시면 아마 노래는 편집돼서 안 나올 텐데 어떤 노래다라는 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노래 같이 곁들여 가면서 들어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수집해가지고 혼자서 정말로 1인 다역으로 얘기하셨던 맞아요. 방송이라서 재밌지 않을까 지금 다시 들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바람대로 한번 언니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엔지니어 하면서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저는 사실 편집하면서 이건 잘했다가 어떤 편집 포인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요번 저희 드라마 1주차 드라마 삐삐삐 드라마를 좀 열심히 편집하는 편이기도 한데 그걸 떠나서 저는 사실 편집 시간이 짧습니다. 오호. 저 편집 시간 길어도 3시간? 오호. 2시간에 끝나기도 하고 네 그냥 호로록 편집해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자랑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선 이거 자랑이라고도 취급이 안 될 테지만 엔지니어님들 앞이라서 제가 이런 자랑을 하는 건데 뭐 그만큼 엔지니어 분들이 하시는 다른 뭐라고 해요? 전업 엔지니어라고 해야 될까요? 전업 메인 포지션이 엔지니어인 분들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저는 편집 시간이 짧은 거를 나름 자랑으로 이 안에서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질문을 더 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숑숑님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숑숑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듣고 싶은 노래 뭐 있을까요? 저는 그 2호선 여기가 2호선이랑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죠. 2호선 타면 그 국회의사당 보이는 그 강 건널 때 있잖아요. 네. 그때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오열의 한강열차라는 노래 신청할게요. 오열의 한강열차요? 네. 네, 그러면 뭐 오늘 그걸 보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숑숑님의 신청곡인 오열의 한강열차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저희 숑숑님의 신청곡이었던 오열의 한강열차 듣고 왔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들을 해볼 예정인데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갖고 왔거든요. 엔지니어님들의 그 모든 것들을 샅샅이 좀 뒤져보고자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다들 괜찮다고 오케이 하셨던 질문이고 제가 진짜 각자 엔지니어 할 때는 뭐 DJ 같은 경우에는 같이 앉아서 이제 뭐 게스트로 와서나 아니면 아예 같이 2DJ나 3DJ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엔지니어는 보통 그 현장에 한 명이 하고 편집도 한 명이 하는 편이라서 서로 엔지니어들끼리의 엔지니어로서의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게 전 너무너무 궁금했고 엔지니어가 뭐 하는지 언니들한테도 좀 자랑하고 싶어서 또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편집할 때 짜릿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좋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 짜릿함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쪽으로 짜릿했던 거. 편집 잘했다 아까 이것도 있는데 좀
짜릿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은 또 있잖아요. 그냥 저 이건 나 지금 잘했다랑. 좋은 거랑 나쁜 게 둘 다 생각이 났어요. 나쁜 건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네. 좋은 좋은 거 거부터? 뭐예요? 네. 딱 그 녹음을 딱 끝냈는데 1시간 50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이 녹음된 분량이 1시간 50분. 1시간 50분이길래 네. 어떡하지? 7분 어떻게 하지? 하고서는 막상 후 편집을 시작을 하는데 딱 맞췄더니 1시간 56분 59초가 된 거예요. 그 나머지 뭐 노래도 넣고 시그널 넣고 했더니. 네. 그래서 짜릿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프닝과 클로징에 있는 그 BGM을 살짝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딱 57분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10년의 짬바가 이때 딱 되는구나 하고서는 그 다음 달 방송 때는 오버가 돼가지고 너무 오버해가지고 자르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한결님의 짜릿했던 순간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 진짜 매우 많았는데 네. 좀 꼽자면 약간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조요? 그쵸. 네. 좀 사람이 별로 없고 하니까 저희가 한 1인 명이서 다역을 하죠. 1인 다역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엄청 노력해 주셔도 A가 B고 B가 C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 거가 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음성 변조를 해서 이제 3명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좀 잘해서 그럴 때마다 역시 좀 잘하는군 이런 짜릿함 그런 게 있고 변조가 잘 됐을 때 네. 짜릿함. 아까 루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딱 맞출 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좀 짜릿하고 기분이 좋죠. 맞아요. 그럴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숑숑님은요? 저는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나 봐요. 그렇게 막 짜릿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만약에 다 감전이 했다. 됐다면 좀 짜릿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그런 그냥 거예요? 기분이 좋았던 거는 네. 이제 녹음을 했는데 네. 제가 하는 주차에는 이제 게스트 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녹음을 하는데 그 녹음할 때 그 엔지니어들은 이제 피크가 뜬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받는 음성의 입력이 너무 높을 때 컴퓨터가 받을 수 있는 입력보다 더 초과가 됐을 때 약간 좀 지직하는 그런 느낌으로 소리가 나는데 네. 녹음본을 봤을 때 피크가 하나도 없을 때 깔끔하게 녹음됐을 때 맞아요. 이거는 사실 받으면서도 이 녹음 받는 음량 조절을 좀 하면서 하면 또 피크가 좀 크게 소리가 나도 어느 정도 안 뜨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피크가 안 뜬다면은 녹음이 깔끔하게 받아줬고 내가 크게 볼륨 조절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죠. 녹음 뜰 때부터 사람들의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면서 하니까 맞아요. 네, 안 뜨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엔지니어 할 때는 제가 아까 눈으로 모니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의 집착적으로 얘가 더 커지나 안 커지나 보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볼륨 조절 노드에다가 손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막 불안불안하면서 계속 보면서 동공이 흔들리면서 계속 막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그래서 저랑 계속 눈이 마주치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엔지니어 분들은 다들 이런 걸 받아봐서 요만큼에 있어야겠다라는 거 알고는 계시는데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또 아직은 어색해서 지금 많이 자세가 굳어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재미도 쏠쏠하긴 하답니다. 네, 그래서 재밌어서 보는 것도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아니 그래서 저 마이크 사이로 계속 눈이 계속 마주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랑 딱 눈이 마주치는 자리에 계세요. 아차. 제가 고개를 들면 거기 계시고요. 맞아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저의 애정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짜릿한 순간이 있는데 짜릿한 순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게 짜릿한 순간이 그거죠. 깔끔하게 받아진 것도 있긴 한데 편집할 구간이 거의 없을 때 그냥 잘라내지 않아도 될 때 그냥 얘를 녹음을 딱 했는데 하나도 이제 실수한 게 없거나 아니면 실수한 걸 현장에서 다 편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통으로 가져가서 그대로 얹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 있죠, 진짜.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저 편집할 때는 좀 빨리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웬만해서는 현장에서 좀 편집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네, 빠릅니다. 그렇군요. 드라마 할 때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때 드라마 할 때 오래 걸리고 나머지는 그냥 호로록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시간이 안 들긴 하겠죠. 그렇긴 하고요. 그러면은 편집할 때 아찔했던 순간, 뭐 괴로웠던 순간, 안 좋은 쪽으로 되게 아찔했다 이랬던 순간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결님은 아찔했던 순간 뭐 없나요? 저 우수이 많죠. 네, 뭐 진짜. 하나 정도, 하나 두 개 정도 꼽아보자면? 머리를 엄청 지나갔는데 기억이 남는 게 네. 저의 첫 녹음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2013년도에 녹음 주차를 2개를 했어요. 신입이었는데 맞아요. 너무 많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2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4주차를 했었는데 4주차가 그때 신입 활동가들끼리만 했던 방송이었었는데 네. 그날 여기서 녹음을 하고 잘 체크를 하고 잘 송출이 된 걸 확인을 하고 집에 가져갔어요. 네. 그날 밤에 이제 제가 편집을 하려고 딱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가 저희가 다들 놀란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는 금요일에 녹음을 하고요. 마포 FM은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열지 닫아요.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나면 저희는 수요일 날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화요일까지는 방송을 보내드려야 돼요. 그런데 저희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는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빡세요. 주말에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맞습니다. 큰일 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다 있는 거를 확인하고선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1부는 있어요. 네.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코너 하나를 하고선 반절쯤에 갑자기 뚝 끊기는 거예요. 뚝 끊기더니 그 뒤에 이제 뭔가 채워서 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게 얹어진 거. 네, 근데 그 다른 것도 너무 다른 막 그때 당시에 또 뵐 수 없었던 청명님이라고 저희 네. 레주파 초반에 방송해 주셨던 분인데 2005년부터 해서 네. 조금 완전 초반이라서 네, 저희랑 그런- 겹치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뵐 수 없었던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부분 근데 그거는 귀신 그거- 아니에요? 귀신 거의 약간 그거 2014년도에 저랑 방송했을 때 똑같았어요. 네, 근데 3월 첫 방송 때 네, 그때도 한 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도 한 번 그랬어요. 심지어 그래서- 같은 파일 안에 그게 섞여 있는 네, 거면 섞여 그건 있었어요. 귀신. 그러면 그래서? 레주파가 대박이 났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근데 다- 그 당시에 좀 같이 대박 했던 게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대박이 났어요. 그 당시에 네. 저희 좀 흥했답니다. 엄청 그러니까 했었어요. 정말 오싹한 거 등골이 오싹하게 그게 또 이게 제가 처음이니까 네. 이제 큰일 더 떨었을 거예요. 아마 엄청 네. 더 떨고 이게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어떡하지 막 이러고 엄청 떨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없다 이야기하고서는 다시 저희 집에 다 모여서 녹음을 한 번 더 하고 갔어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선배들 모르게 잘 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내고 했던 적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루나님이랑 했을 때도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또 엄청 텀이 길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스테리인데 귀신. 네, 그래서 루나님이랑 했을 때도 한 번 왔었는데 네, 그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뒤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다 같이 만나서 다시 그때도 녹음을 했던. 다른 분 집에 가서 네. 그분 집에 있는 녹음 기계 맞아요. 진짜 완전 음질 완전 안 좋은 걸로 녹음을 했고 그래서 그때 3주차가 엄청 음질이 안 좋았고 걱정을 했는데 4월부터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청취자분들이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저희들한테 이렇게 같이 이벤트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네. 60명 넘고 막 이래서 방청도 많이 네, 오시고 저희 여기를 보러 오시겠다고 15년인가 이럴 때는 네. 그 10년 기념 뭐였지? 공개 방송했을 네, 때 맞아요. 그때도 엄청 많이 오셔서 100명이 훨씬 넘게 오셨어요. 그때 120명? 꽉 차가지고 더 와. 못 받은 네. 상황이었어서 엄청 마포가 좋은 동네네요. 네. 마포 귀신을 좀- 만났어요. 저는 음. 귀신이라고밖에 이게 근데 이건 약간 진짜 오싹한 아찔하고 네. 오싹한 순간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 그 다른 뭐 숑숑님은 어떤 아찔했던 순간이 아직 한 반년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네, 있었나요? 역시나 이제 감전이 됐다면 아찔했을 텐데 아찔한 건 없고 괴로웠던 순간은요? 엄청나게 괴로웠던 순간은 아니고 네. 그 제가 하래님의 말을 많이 편집을 하잖아요. 아. 하래님이 근데 진짜 기도랑 수도를 정말 좋아하세요. 기도? 같기도 아니기도 아. 하기도 그럴 수도 아닐 수도 뭔가 있다. 어쩔 수도 이거를 계속 연결해서 붙여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어졌을 때는 이게 루즈해지니까 제가 중간에 네. 잘라버려요. 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사만 조금씩 바꿔서 했을 때 그거를 이것도 어디서 또 이걸 어디 잘라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괴로우셨겠다. 맞아요. 저도 숑숑님이랑 하면서 숑숑님이 그런 저의 말 버릇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맞아.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같은 거 틀어놓고 뭐 벚꽃 엔딩 같은 거 틀어놓고 자주 나오는 가사에서 술 한 잔씩 마시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라임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뭐 같기도라는 말을 이제 들었을 때 술을 마신다고 하면 하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우린 다 취할 수 있을 거예요. 같기도 나올 때마다 한 잔씩 하면.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희 방송 틀어놓으시고 이거 나올 때마다 그냥 몇 주차 방송을 트는지는 이제 각자 이렇게 정하는 거고 나오면은 무조건 마시는 걸로 2시간 안에 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니까요. 좋은 게임 추천 감사드리고요. 그럼 루나의 뭔가 괴로웠던 또는 아찔했던 순간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2개가 있는데요. 일단 아찔했던 거는 최근에 제가 3주차 편집이 끝나고 나서 네. 들어봤는데 완벽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고서는 이제 그 수요일 전에 이제 한 번 더 들어본 거죠. 심심하니까. 네. 근데 중간에 3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꿔서 보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뭐 잘못된 부분을 그냥 3분이 통째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뮤트처럼 네.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3분을 졸았나? 그 3분이 그게 컴퓨터에서 네. 그 렌더링 할 때 애가 부하가 걸려서 그 중간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꿔서 보냈던 적도 있고 그 괴로웠던 순간은 제가 최근에 또 3주차인데 네. 3주차 녹음 이제 끝나고 편집을 그러니까 금요일에 녹음을 끝나고 제가 토요일 저녁에 이제 외국으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하는데 편집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난 출국해야 되는데 저도 편집이 그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한 5시간, 6시간이면 전 끝나거든요. 네.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막 8시간, 9시간 했는데도 내가 편집을 할 구간이 1시간 반이 남아있어.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겨우 30분밖에 편집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당장 1시간 40분 뒤에 가야 돼요. 1시간 30분짜리가 남아있는데 1시간 40분에 간다고. 40분이 남아있는 거여서 진짜 마지막에 30분, 그러니까 마지막 30분을 편집하면서 진짜 울었어요. 나 이거 가야 되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편집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진짜 실시간으로 하고 노트북을 아예 들고 가려고 했었어요. 차라리 아예 비행장에 가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딱 1시간 38분 만에 끝내고 그냥 캐리어 들고 그냥 튀었어요. 와, 진짜 고생하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잘하고 싶었나 봐요. 그냥 이번 주차는 뭔가 제가 세진님 말고 다른 게스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원래 했던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다 보니까 약간 네. 말이 좀 겹쳐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불러서 오신 분이다 보니까 말실수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분명 8시간 편집을 했는데 더 해야 되는 게 1시간 반이 남아있고 막 이래가지고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생하셨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찔했던 순간이 그때요. 편집 프로그램 항상 쓰는 게 있는데 편집 프로그램이 중간에 뻑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을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해놨고 근데 얘가 중간에 뻥이 갔다는 게 렌더링 직전이었나?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장을 했는. 네, 저장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 뭐. 네, 저장도 했는데 걔 자체가 더 이상 안 켜져요. 이런. 그러니까 원래 라이센스 이걸 따로 갖고 있는 동글키를 갖고 있는 건데 걔가 뭐 안 된대요. 좀 옛날 버전이긴 한데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가.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라도 써서 했지. 근데 편집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얘를 일단 저장 파일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 해서 아직은 이제 며칠 남아 있으니까 제가 급하게 최신 버전을 막 그런 중고 어플에서 샀어요. 샀는데 사서 그 동글을 새로 껴가지고 이제 새로운 거 이제 설치하고 하는데 새로운 걸 설치하는데 뭐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거기 연락을 뭐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되니 안 되니 해서 결국은 그 해당 방송은 제가 그 프로그램을 못 쓰고 그냥 아예 거의 막판에 새로 그냥 다른 프로그램 가지고 그냥 편집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한 달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막 거기 서비스 센터 연락하고 뭐 하고 해서 결국은 됐는데 진짜 안 돼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편집을 안 했으면 몰라. 다 했는데. 진짜 아찔했어요. 뭐 어떡하지 멘붕 오다가 심지어 샀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답니다. 안타깝네요. 네. 어쨌든 그랬고 저희 그러면은 편집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럼 나만의 편집 노하우가 또 각각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뭐 나는 이럴 때 편집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사실 뭐 한결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하우를 뭐 나름 그런 교육할 때 신입일 때 한결님께 교육을 들으면 엔지니어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전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또 각자의 경험들이 또 쌓인 상태니까 서로 이렇게 노하우를 공유해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결님은 마지막에 해주시고요. 네, 숑숑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숑숑님이 생각하시는 숑숑님의 편집 노하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네. 다른 분들이랑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이랑 프로그램을 다른 걸 쓰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제 앨범 편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따로 프로그램을 사서 쓰고 있어서 네. 그 프로그램을 쓰면 그 저희가 1부도 있고 2부가 따로 있고 그리고 길이가 1시간 57분 이렇게 딱 영영초로 맞춰야 되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코너별로 시간이 대충 이제 갖춰져 있잖아요. 그거를 틀을 첫 녹음 편집할 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미 틀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녹음을 한번 뜨면 그 녹음한 거를 이미 있는 틀에다가 그냥 가져와서 거기서 쪼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기존 프로그램 다른 거는 그 무료 프로그램은 보니까 안 되죠. 뭔가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쓰는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걔만 믿고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끝나죠. 심지어 편집할 것도 없어. 그러면 2시간 만에 2시간이 뭐예요? 더 빨리 끝나지. 근데 안 돼서 새로 이번에 또 세팅을 다 했답니다. 아이고. 어쨌든 그러면은 사실 노하우는 그거네요. 유료 결제네요. 아, 그렇죠. 그거랑 좀 전반적으로 저희가 1시간 57분이 짧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들었을 때 이게 너무 계속 호흡이 똑같은 호흡으로 가면 좀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웬만하면 조금 지겹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간에 숑숑님이 뭐라고 해야 고안하신 도입하신 이번에 이제 새로운 느낌이 있는데 약간 요새 있는 너튜브나 이런 컨텐츠들처럼 중간중간에 잠깐 이제 끊는 느낌으로 살짝씩 호흡을 끊어줄 수 있는 느낌의 얘기들이나 뭐 이런 클립들을 잠깐 중간에 넣어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좋은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루나님의 노하우는요? 근데 이거는 편집하시는 분들 다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오프닝 있잖아요. 코너 오프닝. 네. 그거를 녹음을 해놓고 그냥 그걸 하나를 만들어놔요. 아예 그래서- 새로 안 만들고. 네네. 그래서 현장 녹음할 때는 이제 오프닝 얘기를 안 하고
그 본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편집할 때는 그거만 자르내거든요. 맞아요. 저는 아예 그 광고 만들 때부터 걔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녹음한 거 자체를 BGM을 안 넣고 일단 먼저 들으면 다 잘라놔요. 그리고 나서 BGM을 넣어놔요. 왜냐면 BGM, 그러니까 만약에 오프닝을 했을 때도 오프닝 그 BGM 넣고 오프닝 멘트 넣고 오프닝 또 그 페이드아웃 하고 다시 뭐 맞춤 주문 또 페이드인 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했을 때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너무 기초적으로 그냥 그 생 로우 파일 자체를 다 이렇게 이제 생생하게 그냥 들으면서 그냥 잘라놓고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다 잘라놓고 하고 나서 이제 BGM을 넣고 이제 시간이 좀 남다 이러면 이제 그때 음악을 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녹음 받을 때에도 그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일부러 물어봐요. 듣고 싶은 노래 뭐 있냐. 아, 미리 받아놓고. 네, 그래서 그냥 얘기한 중간중간에 그러면 뭐 노래 이거 듣고 올게요를 그냥 일부러 넣어놔요. 그 멘트 자체를. 아, 얘를 넣을지 안 넣을지는 그때 봐가지고. 그때 봐서 이제 넣어야 되니까. 음. 이렇게 약간 네. 저 혼자 그게 얌체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망의 우리 원로 엔지니어님의 노하우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각자가 한결님의 제자분들이 각자의 노하우를 쌓으면서 또 이제 각자의 노선을 다 타고 있는데 이걸 듣고 한결님이 뭔가 또 이 노하우도 있는데 라는 게 생각난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한결님만의 노하우여도 괜찮아요? 저는 우선은 그런 폴더가 있어요. 약간 분위기별로 까는 배경음악에 관한 폴더가 한 50개 한 되게 꽤 많아요. 무슨 그 분위기 무슨 분위기? 데이터가 이제 꽤 뭐 발랄한 분위기, 뭐 슬픈 분위기, 뭐 사극, 뭐 여러 가지 풍의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모아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한 번 쓰면 끝이 아니라 네. 한 번 쓸 때 약간 드라마에 이렇게 깔았으면 그 깔은 버전도 조금 나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불러오면 그때 바로 그냥 넣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배경음악이 보통은 사람의 느낌마다 이제 어느 쯤에서 페이드인 해서 뒤에 잔잔히 깔리고 아웃되고 뭐 이런 게 약간 저는 이제 겹치더라고요. 네. 제 몸이 아까 이쯤에서 나는 내려가고 이쯤에서 없애주고 그런 게 약간 겹쳐서 약간 그런 작업들을 심심할 때 조금 해두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약간 효과음도 좀 많이 만들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약간 노하우라기보다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데이터가 쌓여서 그런 것들이 다 저한테 이제 약간 자양분이 되는 그냥 경험과 네, 그 약간 데이터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무료 프로그램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당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네. 여기 레즈파에 와서 처음 엔지니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향에 관련된 뭐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걸로만 하고 혼자 부딪힌 걸로 해서 이제 한 거라서 좀 유료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처음 제가 레즈파 활동가가 됐을 때 이제 교육 받았던 프로그램 가지고 지금까지도 써요. 저 진짜 그 유료 프로그램 저도 쓴다고 했잖아요. 저 그거 하다가 뻑가서 한번 무료 프로그램으로 원래 처음에 이제 한결님이 얘기하셨던 그 무료 프로그램으로 썼는데 그걸로 편집하면서 일단 손에 안 익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기도 했는데 그 원래 제가 당연하게 쓰고 있던 기능들이 당연히 없으니까 그렇죠. 항상 계속 그런 생각했어요. 편집하는 내내 한결님 대단해, 한결님 대단해 이러면서 편집했어요. 정말. 이게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 맞아요. 아니요 무지해서요. 몰라서. 아니에요. 한결님은 그림판으로도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이게 분이라서. 몰라서 그냥 남들 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근데 그게 한결님 그냥 특성인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 즈음에서 각자 한번 자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나는 땡땡땡땡땡 엔지니어다. 이렇게 어떤 엔지니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에 대해서 5글자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누가 먼저 해보시겠어요? 네, 한결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 한결님부터 이거는 해볼까요? 준비 못해. 이게 없네요. 네, 지금까지
스스로 이제 해오면서 자신의 엔지니어 인생을 살살 돌아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5글자로 표현한다면 총총님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는 네. 완전 멋쟁이 엔지니어입니다. 와, 멋있다. 완전 멋쟁이다, 진짜. 총총님은 완전 멋쟁이 엔지니어다라고 본인을 표현해 주셨고요. 그럼 루나님은요? 나는 네. 나와 싸우는 엔지니어다. 아, 나와 싸운 엔지니어. 네. 나의 라이벌은 나다. 네, 그렇습니다. 멋있다. 둘 다 멋있는 엔지니어시고 이제 다음으로 한결님은 어떤 엔지니어실까요? 소재가 고갈됐네요. 그러면 제가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5글자도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안 되면 말고 엔지니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뭐 모든 것에 마음을 가볍게 먹자. 뭐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든 굴러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결님은 생각나신 게 있나요? 저는 네. 그냥 완전 노력형? 완전 노력형 엔지니어.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이 다 이전에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이랑 결합이 되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아마 듣고 계신 언니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루나님의 신청곡 듣고 저희 밸런스 게임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루나님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저는 그럼 딱 맞게 네. 엠믹스의 네. Love Like 뭐죠?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is요. 네, 그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엠믹스 신청해 주신 Love Me Like This 듣고 돌아올게요. 네, 저희 루나님이 신청해 주신 엠믹스 Love Me Like This 듣고 왔고요. 저희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다 와가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게임은 놓칠 수 없죠. 저희 빠르게 밸런스 게임 하나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밸런스 게임은 제가 2가지의 답변을 드리면은 1번, 2번 중에 외쳐주시면 되는 건데 총 4가지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질문 알려드릴게요. 나는 내년에 활동한다면 1번 엔지니어를 할 것이다. 2번 다른 포지션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1번, 2번을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1번이요. 1번, 2번일까요? 미안해요. 엔지니어잖아요. 결국에는 엔지니어 1번이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독재할 거예요, 오늘. 어쨌든 3분 다 엔지니어를 선택을 하셨네요. 네. 네, 엔지니어 특집으로 모신 보람이 있네요. 찐 엔지니어 분들. 근데 특히 루나는 왜 DJ랑 원래 엔지니어가 원래 포지션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심지어 루나는 처음에 포지션이 작가 아니었어요? 제 제일 첫 포지션은 DJ였어요. 아, DJ였는데 중간에 작가가 됐었던 거죠? 그렇죠.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헷갈려요. 근데 엔지니어의 재미를 더 느끼셨나 봐요? 저는 현실적으로 네. 저희 레주파에 더 다양한 목소리가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엔지니어를 하고 엔지니어를 하겠습니다. 저 이제 뒷방으로 갈게요. 뒷방을 정말 늙은이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한결님이랑 숑숑님은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전 1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크게 다른 포지션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아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할 자신이 알았어요. 없다? 네. 잘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걸로 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결님을 잘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숑숑님도 저희가 잘 꼬시고 있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중 하나만 골라주셔야 돼요. 1번 현장 녹음, 2번 녹음 후 편집. 하나, 둘, 셋. 2번. 2번. 이제 1, 2번 안 하면은 1번. 듣지 않을 거예요. 1번. 현장 녹음이 헷갈리잖아요. 현장 녹음이 루나님이고 네. 2번이 누구예요? 저 2번이요. 두 분이 2번이고. 현장 편집을 더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루나님은? 저는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근데 어차피 후 편집도 하긴 해야 되는데 만나고 있는 그 순간이 더 좋다. 네. 그러면서 약간 그 사람들이 저희 녹음에 와서 네. 처음에 그 긴장감 좀 풀리고 재밌어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냥 현장감을 느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숑숑님은 왜 현장보다는 후 편집을 더 선호하시나요? 약간 반대인 것 같아요. 저의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좋습니다. 지금 되게 격렬하게 한결님께서 끄덕끄덕 하셨는데 한결님과 숑숑님은 혼자만의 시간이 좋고 그리고 뭐 요즘 MBTI식으로 얘기하면 I 같은 느낌의
엔지니어 성향이 있으시고 그리고 루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더 에너지가 난다라는 얘기를. 네, 속내는 네. 저는 그냥 하루에 끝내고 싶어요. 근데 이건 현장 녹음이 더 좋으냐 후편집을 할 때가 더 좋으냐였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현장 녹음이 둘 다 하루에 끝나면 제일 좋겠다라고는 하셨습니다만 네. 모든 엔지니어의 바람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이에요. 제가 2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편집할 때 더 좋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드라마 편집, 2번 토크쇼 편집. 하나, 둘, 셋. 2번. 1번. 오, 1번이 숑숑님. 아니 저 2번이요. 아, 그럼 제가 1번이 1번, 1번이 한결님이고. 네, 그럼 숑숑님이랑 루나님은 2번. 2번이고. 왜 드라마 편집이 더 어려워요? 숑숑님은? 이거 근데 좋은 것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덜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드라마는 할 게 너무 많아요. 드라마는 맞아요. 효과음이나. 하나하나 효과음도 찾아야 되고 배경음악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그 느낌상으로 제가 찾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네. 오래 걸려요. 죄송합니다. 그런 편이고 루나는 비슷한 의견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똑같아요. 토크쇼를 하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아, 가짜가 아닌 진짜 네, 얘기를 그러면서 듣는다. 이제 제 입맛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는 바꿀 수가 없어요. 대본이 드라마는 있으니까. 서사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네. 토크쇼는 이제 제 입맛대로 이제 이 사람에게 좀 더 캐릭터성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엔지니어와 일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내년 꼭 와주세요. 네, 내년 모집 때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결님은 토크쇼보다는 드라마를 더 선호하시는 이유는요? 저는 약간 결정돼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 뭐 분량이 늘어날 일도 없고요. 뭔가 제가 추가해야 되는 것도 없고요. 이게 약간 토크쇼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내용을 들으면서 이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 게 맞는지 또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나가도 될까? 이런 것까지는 너무 개인사라고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약간 생각을 해서 네. 그러다 보면 내용을 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서 예측할 수 없는 게 힘들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 정해져 있는 드라마가 좋아요. 완전 루나님이랑 반대네요. 루나님은 창조를 재창조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다른 엔지니어 분들의 성향이 있는데, 저희 레주파 되게 다양한 방송이 만들어졌겠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다음 중 더 힘든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1번 넘치는 녹음 분량, 2번 부족한 녹음 분량.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2번. 1번이 누구였어요? 1번. 나머지가 루나요. 2번이신데 루나는 넘치면은 잘라내면 된다. 넘치면 힘들어요. 아, 힘드니까 잘라내는 게 힘들다. 네, 왜냐면 넘친다는 거는 그만큼 말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재밌는 것을 잘라내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다. 여기서 더 힘든 것은 넘치는 녹음 분량인데 그 이유가 그 넘치는 만큼 재미가 약간 있을 텐데. 재미있었기 때문에 넘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럴 때는 그거를- 또 기도와 수도를 잘라내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자르려면 차차차.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번 방송 편집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기도수도 한번 잘라보시려면은 네, 그리고 숑숑님이랑 한결님은 부족한 게 더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한결님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앞에 말했듯이 창조가 어려워요. 새로 만들어내는 네. 게? 근데 이게 만약에 목소리가 비는 거면 네. 진짜 그게 그냥 조금 비는 거면 괜찮은데 30분 이렇게 비면 네. 좀 등이 싸늘해지면서 그죠. 뭘 어떻게 만들어낼 네.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녹음 분량을 만들 수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숑숑님은 아마 최근에 그렇죠. 그 고통을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이미 저번 주에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모자라서 네, 저희 제가 집에서 그냥 따로 녹음을 했어요. 네, 저희 절대적인 녹음 시간 자체가 그때 좀 부족한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다음 날에 녹음을 해야 되나 저희가 그러고 있다가 그냥 아예
숑숑님의 일부 데뷔를 할 수 있었던 의도치 않게 네. 맞춤 주문을 네, 맞춤 들어가게 주문. 된. 진짜 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8월 4주차 1부의 맞춤 주문 듣다 보면은 숑숑님께서 데뷔를 하시게 된답니다. 네, 점점 말이 많아지는 엔지니어를 보게 되실 거예요. 네, 꼭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분 이렇게 엔지니어지만 게스트 입장으로 나와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루나가 먼저 소감 얘기해 주시겠어요? 엔지니어로서 초대를 받은 게 처음이라 네. 내가 엔지니어가 맞는 것일까? 내가 이 두 분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엔지니어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엔지니어가 맞긴 하네요. 그냥 재밌었고 네.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레수파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도 뭔가 기계 만지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말하는 게 어렵고요. 생각보다 대본 쓰는 게 힘들어요. 네. 의외로 엔지니어는 딱 그 정해진 일만 하면 돼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작가 안 들어오잖아요. 잠깐 제가 하면 돼서 상관없어요. 뭐라고요? 화수분이야. 아니에요. 저는 작가님이 더 필요해요. 근데 작가님도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엔지니어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 없었으면 좋겠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엔지니어도 꽤 재밌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나의 개인 의견이었고요. 그렇다면은 한결님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빼고 싶은데 그럼 울 것 같아서 한결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출연 소감이요. 저는 지금 완전 오늘 원래 손에 땀이 없거든요. 근데 아주 바짝바짝 말라요. 입이 마르고 손에서 땀이 나요. 손이 건조한데 되게 좋은 효과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네요. 그래서 엄청 떨렸는데 그래도 한 10년 동안 해왔던 거를 좀 이렇게 주마등처럼 싹 점검해보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엔지니어 그리고 저는 솔직히 알고 왔거든요. 이럴 거라는 거. 이런 분위기일 네. 거라는 거? 그러니까 딱 제가 왜 엔지니어냐면 다른 거 못한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못하고 있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진행하는 거 같이 방송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저 무조건 이것저것 뺀다고 안 시키는 거 아닌 거. 맞아요. 그래서 막 나갔던 적도 있긴 한데 어쨌든 네. 최대한 목소리를 안 내고 활동해 오려고 고집했죠. 하지만 다 이렇게 들통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기까지 참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다 성장한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즐거웠고요. 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결님이 즐거우셨다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숑숑님은 어떤 소감이 어떠실까요? 오늘의 출연 소감인가요? 저의 엔지니어 소감인가요? 엔지니어 소감은 저희 4주차에서 12월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출연 소감으로 한번 엔지니어로 이렇게 게스트로 나와본 소감이 어떠세요? 네. 별로 엔지니어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불려 나와서 게스트로 엔지니어 역할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서 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얼떨떨한. 사실 이제 3월부터 방송을 만들었으니까 3, 4, 5, 6, 7, 8 딱 6달 만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6개 방송 만드신 거니까 10개 채우고 나면은 엔지니어로서 어떤 기분이신지 그때 제가 꼭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불려 나오나요? 아니요. 4주차에서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12월 4주차까지도 꼭 기대해 주시고 숑숑님이 맡고 계신 올해 4주차 방송 그리고 루나님이 맡고 계신 올해 3주차 방송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올해 1주차 4주차 방송 그렇죠. 1주차 방송 엔지니어로서는 1주차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눌님이 함께 하시는 2주차 방송까지 다 이제 다채로운 엔지니어들의 취향대로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언니들
이번에 방송 들으실 때 그런 생각하시면은 또 나름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한결님의 편집 방송이 궁금하시다면은 이전 해들 뭐 19년도나 그 이전 방송들은 웬만해서는 한결님이 다 들어가 계시니까 네, 한결님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드라마 재밌게 잘 편집하시는 편이니까 맞아요. 네, 취향인 드라마가 있다면 꼭 한번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저희 8월 5주차 엔지니어 모행은 여기까지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엔지니어 분들을 이렇게 잘 모아 한번 또 코너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한결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결님 신청곡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드라마 편집을 좋아하니까 아이유의 드라마라는 곡을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드라마 좋아하시는 한결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드라마 들으면서 저희는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언니들, 이번 특집 방송 어떠셨나요? 8월 5주차는 엔지니어 특집이었답니다. 짜잔! 오프닝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8월 5주차 특집 방송의 이름을 이제 아시겠죠? 엔지니어 모행. 사실 저도 간만에 제가 단독으로 DJ, 작가, 엔지니어까지 모두 하는 방송을 하게 돼서 살짝 떨릴 뻔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든든한 한결님, 숑숑님, 루나님과 함께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언니들이 듣기엔 어떠셨을지 되게 궁금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8월 5주차 특집 방송은 끝이랍니다. 혹시 아쉬운 언니들 계실 텐데 걱정 마세요. 올해 5주차 특집 방송이 하나가 더 남아있답니다. 다음 5주차는 11월에 찾아옵니다. 바로 루나와 함께 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9월 1주차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Je le dis aux fleurs, aux lacs de vapeur, au ciel de toutes les couleurs.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au ciel de toutes les couleurs.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 Yo, they say some talk a lot.